1페이지 정당 정치와 헌법구조 등 청문단 독해 한번 해보세요. 잡을 수 있는 정보 최대한 잡아두시고 핵심 소재 방향성 한번 파악해 볼게요.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 일단 1문단부터 볼 거고요. 1문단 지문이 길게, 1문단 문단이 길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뭔가 어려운 게 있진 않고요. 또 막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수준입니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자, 일단 현대를 내모치시고 이거 지금 현대와 관련된 지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대 말고 다른 근대, 중세, 고대 이런 거 나오면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다. 시간이 역순행적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대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사회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지문일 가능성 크구나. 자, 여러분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신하는 거잖아. 의원들이 대신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본인의 그런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의원들이 대신 전달해 주는 걸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사이는 분명 어릴 때 배웠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정당과 정당 정치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당 정치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네. 그럼 이 정당으로부터 뭐가 나와? 국회의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우리 헌법 제8조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대. 왜?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즉 정당의 역할은 뭐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정당은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대. 이것도 두 번째 특징일 거고요. 나아가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도 한대. 그럼 우리 지금 기능 벌써 세 가지 얘기한 거 보이시죠? 첫 번째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거. 두 번째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세 번째는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하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 공공의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죠? 한 사회가 지변하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죠? 이는 정당이 사회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한대. 이게 뭐예요? 대의제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대안, 다른 말로 하면 위에 나왔던 공공정책인 거죠. 즉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러면은 결국 뭐랑 연결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연결이 되겠네.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대. 즉 선거는 뭔데?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1문단에서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당의 그런 역할, 정당과 정당 정치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핵심 소재는 뭐예요? 정당과 정당 정치겠네요. 그럼 방향성은 뭐예요? 이것들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싹 다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언급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얘기해야 돼? 정당이 존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치? 선거를 비롯해서. 그치? 그래서 이 정당의 존속, 정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마지막 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기능과 역할은 이 말할 만큼 말했어.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금이 필요하대. 우리는 이 자금을 정치 자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야? 정치 자금이 있지. 정치 자금은 정치 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연예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와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 선택,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 자금의 예시와 또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자, 우리 법에서는 정치 자금을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분한대. 지금 정치 자금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쵸? 경비와 자금으로. 그쵸? 자, 정당의 유지와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경비죠.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되고 선거 과정에서 쓰이는 자금, 다른 말로 하면 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 이원이라는 건 뭐야? 두 개의 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치자금은 두 가지, 그래서 경비와 자금, 선거 자금이고요. 이것들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규율된다라는 것 정도가 이 문단의 핵심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정당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인 정치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해야 돼? 그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쵸? 어떻게 또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자, 정당은 정치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벌어야 할지가 이 글의 문제겠네. 그죠? 정치 자금이 필요해. 근데 경제 활동을 못해. 이건 문제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경제 활동 이외에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읽으면 찾아내야 하는 거야. 이는 돈에 의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돈 때문에 원칙이 훼손될까 봐.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 활동 외의 방법, 이 방법들이 중요하겠네.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원이 되는 당비가 첫 번째, 그 다음으로는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후원금이 두 번째, 그 다음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세 번째,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네 번째, 정당의 소식지 등을 발행해서 얻는 부대 수입 다섯 번째. 즉 경제활동 외의 방법이 다섯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 자, 이 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앞에서 나왔던 1, 2, 3은 싹 다 뭐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그죠? 그것과 달리, 그럼 개인이 안 낸다는 뜻이네. 개인이 받는 뭐야? 국가야, 사회야, 그치?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정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뭐야? 국고보조금 제도 네 번째야. 그죠? 요거는 사적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사적 기부금은 1, 2, 3을 가리키는 말이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 그치? 1, 2, 3을 가리키는 거야. 1, 2, 3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국고보조금 제도 4번이 발달한다는 거야.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금이나 기탁금, 다른 말로 하면 사적 기부금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집중되어 집권당이 되지 못한 정당,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못한 정당인 거지. 그럼 집권당은 뭐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 경우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 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 부패를 방지해. 왜? 돈이 없으니까 불법 수수할 수도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뭐해? 이거를 쓴다는 거야. 보조금 제도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야 돼. 그리고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아서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래. 그럼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은 뭐다?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정당 부패 방지, 불이익 해소, 공적 활동 저하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4문단에서는 3문단에 나왔던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쭉 나열하고 있어. 5가지가 나왔죠. 근데 앞에 3개는 뭐야? 사적 기부금이야.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게 뭐야? 국가의 보조금이야. 국고보조금이야. 이건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국고보조금 제도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계속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야 돼. 왜냐? 3문단에서 부족한 설명했으니까 3문단에서. 자, 그 다음 4문단 갑시다. 국고보조금은 역시나 뭐예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당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상보조금이라는 게 있대. 그리고 선거 활동을 위해 쓰이는 선거보조금이 있대. 그러면은 국고보조금도 2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이 글은요 굉장히 분류가 많이 들어가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경상보조금은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급된대. 아, 그러면은 경상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당이 있기만 하면 매년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반면이니까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선거보조금이라는 거야. 선거보조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된대. 뭐가 있겠어? 대선이 있을 거고 총선이 있겠죠. 자, 선거 시기가 되면 정당, 후보자 공천 심사, 정당 정책 홍보 등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선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대. 즉, 그래서 선거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다. 2021년에는 왜 쓰이고 2022년에 나온 지문이니까요. 2021년에는 1인당 유권자 1인당 1,052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둘 다 얼마야? 462억 원에 책정된 거야. 그치? 그럼 경상보조금은 뭐야? 매년 나오는 건데 그게 462억 원. 선거보조금은 뭐야? 선거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이때만 462억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왜? 그때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원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 그러니까 총 3가지를 고려한다. 먼저 고려하는 거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 그리고 원내 의석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당의 득표율. 이 3가지를 고려해서 배분한다고 보셔야 돼. 이런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대. 즉, 각각 이렇게 배분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뜻이야. 왜 이걸 쓰는지. 자, 국고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이야.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3가지 조건 중에 2번째 조건인 원내 의석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인 거야. 알겠죠? 유권자의 존중을 존중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하는 게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라는 거. 또 혹시
혹시나 원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율로 정치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그러니까 득표율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군소정당을 보호 육성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지지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 지지한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득표율까지 고려해서 작은 정당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득표율을 고려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선에서도 그래서 얼마 이상을 득표율을 넘기면은 선거 비용의 절반 보전, 전체 보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앞에는 뭐야? 이러한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 근데 그러나가 나오는 거야.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겠지. 반박할 거란 말이야.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국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건 뭐예요? 반박이죠. 가령 예를 들기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인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데, 즉 다수결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 이와 같은 경우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역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득표율이 거의 100%야. 근데 의석은 오히려 조금밖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편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예상되는 반론이야. 저 정당화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즉 원내 의석수를 고려하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최소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 방식. 우리 최소수혜자 원칙 어디서 배웠어? 저번 시험 범위에서 롤스 얘기할 때 배웠어. 그죠?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을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에 일정 액수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 즉 득표율 아니면은 원내 의석수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일단 쟤네는 일정하게 좀 주자 이런 거야. 그 최소수혜자니까 어느 정도 미리 주자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나오는 그 기준들을 반박하는 두 가지 주장들을 반박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득표율만 고려하자. 두 번째는 최소수혜자 원칙에 따라 배분하자. 이 두 가지가 앞에 나온 정당화를 반박하는 두 가지 주장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보기 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비례대표제라든가 비례대표 또는 뭐 선거구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와 법을 보는 친구들한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해하시는 걸 먼저. 자, 그래서 자, 이거 우리 지금 다 봤으니까요. 한 번쯤 구조화 해볼게요.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분류가 조금 확실하게 돼야 하는 지문이라서 분류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구조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조도 한번 잘 짜보세요, 여러분. 약 5분 정도 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1문단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1문단에서는 현대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당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배경이 현대대의 민주주의로 가야겠네요. 현대대의 민주주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정당이다. 자, 정당은 왜 중요하냐? 정당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야?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기여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써주셔도 되고, 그렇죠? 안 써주셔도 되고, 써볼까요? 한 4개 정도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해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죠. 유지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킨다. 이 모든 게 다 뭐다?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책이죠. 정책. 자,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정당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당은 쭉 존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게 본보다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 유지를 위해서는 일단 선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1문단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니까 선거가 중요하겠지라고 넘어갔다면은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의석수와 득표율을 통해 정치 자금이 결정되므로 역시나 선거가 중요하겠지라는 결론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주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정치 자금이다. 즉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정치 자금. 그래서 정치 자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리가 없어서. 자, 정치 자금이 있어야만 정당이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딱 두 가지는 아니죠. 경비와 선거 자금이죠. 경비와 선거 자금입니다. 자,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뭐야? 정치 자금법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선거 자금은 정치 자금법이 아닌 뭐에 의해서? 밑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원론적이다라는 말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정치자금 꼭 있어야 하는데도 경제활동으로는 조달이 불가하다라는 게 그 다음 문단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경제활동은 안 돼요. 자,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뭐야? 그에 대한 대안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그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사적 기부금, 개인이 주는 게 있고요. 그게 몇 가지? 3가지. 그쵸? 자, 그래서 사적 기부금 제도 또는 국고 보조금 제도 또는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부대 수입. 이거 진짜 정당이 하는 거야. 정당이 직접 하는 부대 수입. 이 3가지를 통해서 경제활동 없이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자고 사적 기부금의 예시 3가지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 요 정도 정리는 딱 5가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4문단의 내용이었어. 그쵸? 자, 그래서 요 국고 보조금 제도의 의의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기능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지? 기능과 의의가 뭐예요? 정치 부패를 방지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직 활동의 저하를 막고 정당을 보호 육성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적을게요. 정치 부패를 방지. 자, 그 다음으로는 불이익을 해소.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죠. 자, 그 다음으로는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는 거. 저하 방지죠. 그래서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여기까지가 좀 길죠? 상당히 내용. 자, 그 다음 또 그래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고 보조금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국고 보조금의 종류가 뭐예요? 두 가지. 매년 그냥 있기만 하면 나오는 게 경상 보조금이야. 근데 선거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게 뭐야? 전국 단위일 때만 선거 보조금. 전국 단위 선거야 돼요. 보궐선거인 것 같아요. 자, 선거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매년. 요거는 매년은 아니고 선거 기간. 선거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경상보조금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뭐가 문제야? 선거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준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배분 기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쵸? 첫 번째는 잘 안 나오기는 해. 그치?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야. 이거는 언급이 안 됐어,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됐지만 놓치지는 말아야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야? 원내 의석수. 이 둘이 메인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루는 게 뭐야? 득표율. 알겠죠? 이게 배분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요.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정치적 지지 의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득표율을 고려하는 거는 당연히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분 기준의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나와? 이거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거야. 그치? 요 배분 기준에 대한 반박이 두 가지가 언급이 돼요. 그쵸?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원내 의석수 불공평하다. 원내 의석수 빼고 득표율로 하자. 요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최소 수혜자를 고려하자. 이거는 뭘 위해서인 거야? 소수정당 또는 군소정당 같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다른 그런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정당들을 보존해주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소정당.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반박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뭐 딱히 시원하게 반박이 되진 않죠.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최소수혜자 원칙에서 롤스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이 정도는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시고요. 우리 쉬었다가 뒤에 모의고사랑 원문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숙제하신 분들 숙제하고 있으세요?